안녕하십니까, 도겸입니다. 자, 오늘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정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 7월하고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거 알고 계시죠?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제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재산세라는 것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세금이라는 것은 내가 신경을 안 써도 국가가 알아서 나를 쫓아오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것까지 좀 애워야 돼? 뭐 그냥 오면 온갑다, 가면 간갑다. 무슨 반가운 손님이라고 몇 월 며칠 날 이게 오겠지라고 기억까지 하겠냐. 아마 이제 저만의 특징이죠. 저만의 어떤 성격. 불필요한 거와 필요한 거에 대한 경계가 되게 엄밀하고 그 경계 안에 꼭 필요한 거라고 탁 들어오면 그건 내가 빠삭하게 알고 조금 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덜 빠삭하게 알고 그렇죠. 어찌됐든 내가 필요할 때 찾아오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은 내가 손톱깎이를 찾고 싶어요. 그런데 손톱깎이가 어디 있는지 늘 기억하진 않죠. 저쪽 서랍 어딘가에 있을 거야.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손톱을 깎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이제 손톱깎이를 찾으러 이제 몇 군데를 열어보면은 10중 8구 누가 이제 그곳에 있는 것을 건들지 않는 이상은 손톱깎이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더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에 재산세도 내가 안 내려고 해도 국가가 나를 쫓아와서 세금 부과 영수증을 건네주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세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도 좀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재산세는 어찌됐든 1년에 2번이 오는 것 같긴 해. 근데 그 2번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데 꼭 항상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절세하는 방법 이래놓고 절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 등장하는 멘트죠. 절세. 그래서 이제 재산세를 덜 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방법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재산세를 덜 내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주로 잠깐만요. 키우고 재산세를 덜 내는 방법은 뭐냐면은 부동산 양도할 때 6월 1일 이전에 팔자. 요게 이제 핵심적인 절세 방법으로 떠오르죠. 그죠? 요거 좀 지울게요. 안내선, 레이아웃, 보이지 않는 항목 가리기. 이렇게, 네. 그래서 6월 1일 이전에 팔자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은 재산세 부과 시점이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보유한 사람, 즉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2019년 재산세 전부를 그 사람에게 부과한다.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금년 1월부터 이 집을 좀 팔까? 이 부동산을 좀 팔까? 그 건물하고 또는 이 선박, 내한테 있는 배를 좀 팔까? 배하고 항공기는 부동산에 준하죠. 그래서 이제 준부동산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선박, 항공기. 자, 이런 거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 1월 달에 이미 6월 1일 이전에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만약에 재산세가 예를 들면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 너무 비싸. 그러면은 몇백만 원씩 기본적으로 재산세를 내죠. 그러나 무슨 1,000억짜리 빌딩을 팔면은 재산세가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물일수록 6월 1일 이전에 팔아치우는 게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1월부터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드물긴 하죠. 그리고 이제 1월부터 내놓는다고 해서 6월 이전에 잔금을 치르기는 힘들 것이고 그 타이밍을 사실 맞추긴 좀 힘들어요. 맞추기는 힘듭니다. 물론 이제 그런 맞추기는 힘들더라도 우리는 맞추려고 노력은 하겠죠. 노력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절세죠. 그게
뭐냐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것입니다. 잔금을 치르는다. 예를 들면은 5월 20일에 계약서를 쓰고 잔금은 5월 30일에 잔금을 내고 등기는 6월 10일 됐다. 자, 그러면은 잔금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론 판매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 등기일을 기준이냐 잔금일을 기준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제가 국세청에서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있죠?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개인 간 거래한 경우에 당해 과세 대상 재산의 취득 시기가 언제로 봐야 되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산세 과세 대상을 개인 간의 거래에 의해서 유상 취득할 경우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실 때 잔금 지급일이 6월 1일 이전에 해놓으면 재산세를 피할 수 있다 이거죠. 다만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하면 등기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1번은 잔금일이 기준이고 2번은 이런 잔금일 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하면 그냥 등기 등록한 날을 취득한 걸로 본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어떤 취득 시기가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지만 실제 등기가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죠? 취득일 전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부동산 잔금을 치르기 전 같은 표현 같은데 등기 등록을 하면 그 등기 등록한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죠? 어찌됐든 등기 등록일을 기준이 아니고 잔금 지급일이 기준이다라는 것은, 이번에 이제 공부해 놓으세요. 잔금 지급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내놓을 때는, 가능하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경우에는 이런 저런 거를 따지지 않고 매각을 했어요. 다만 이제 저도 기본적으로 이제 100억짜리를 판다든가 1000억짜리를 판매한다면 당연히 재산세 부과 시점을 가능하면 매수자에게 넘기기 위해서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리고 중개업자에게 이런 어떤 거를 어필하겠죠. 가능하면은 6월 1일 이전에 좀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매수자는 가능하면 조금 느리게 좀 치렀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매수자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물건이 마음에 들어서 매매를 진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협상력에서는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여러분들 중에 경매쟁이 중에서 약한 사람들은 자기가 못 팔아서 안 달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협상력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럴 때는 또 반대로 매수자가 하자는 대로 그 6월 1일을 넘겨서 잔금기일을 잡기도 하겠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때그때 상황에 달린 것이다. 다만 알고는 있는 게 좋겠다. 6월 1일 보유한 사람이 낸다더라. 이게 재산세입니다. 그리고 그럼 보유한 사람이 내는데 1년에 몇 번을 내냐? 2번을 낸다. 2번을 내는데 한 번은 7월에 내고 한 번은 9월에 낸다. 이렇게. 그래서 7월에 15일 이전에 이제 부가가 들어오죠. 그러면 16일부터 30일 이 사이에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도 역시나 15일 이전 부과되고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이제 또 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다. 그러면은 부동산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라고 생각하는데 부담이 되니까 주택 1기, 여기도 부담되니까 주택 2기분을 낸다. 즉 주택에 대해서는 한 번에 부과한 것을 두 번 쪼개서 일종의 무이자 할부를 해주는 거죠. 무이자 할부가 되겠습니다.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1년에 두 번을 부과합니다. 무이자 할부로 1년에 두 번을 부과한다. 주택 1기분, 주택 2기분. 그러면 토지는요, 뒤에 내게 해줄게. 이렇게. 앞에 뜯어가면 휴가철 7월에 가서 휴가를 하는데 돈을 좀 써야 되는데, 돈 쓰는데 이제 세금 내라 그러면 화나잖아요. 그래서, 쪼개 놓는 것이다. 이렇게. 쪼개 놓는 거지. 주택의 1기분하고 주택 2기분을 쪼개고, 그 다음에 토지는 연말에, 연말이라고 하지만 11월, 12월은 아니잖아요. 12월 송년 뭐 이런 때 아니잖아요. 9월, 이때쯤이다, 이게.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날을 정합니다. 그죠? 이왕에 돈 거둘 거 그러면 아예 아싸리 연초에 1년에 1월 1일에 딱 걷어버리지. 왜 중간에 잘라가지고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7월, 9월로 두 번 쪼개느냐. 왜 그럴까요? 국가 입장에서는 쪼개서 받는 게 좋습니까? 한 번에 받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한 번에 받는 게 좋죠. 그리고 이왕이면 연초에 받는 게 좋죠. 국가 입장에서는 그냥 1월 1일부터 1월 20일 사이에 한 번에 다 내라. 그러면 한 번에 걷어서 한 번에 딱 살림살이 하면 좋죠. 그럼 공무원들도 일이 좀 적어지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반발이 오죠. 그 다음에 국가의 경제에서도 돈을 1월 달에는 좀 많이 써줘야 되죠. 연말 연시에 좀 써줘야 되고 설날이 있고 이러고 있는데 세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와서 명절 즈음 때 와서 세금 폭탄을 내리면 당연히 좋은 소리를 못 듣죠. 정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죠? 이제 그런 측면도 고려가 돼서 어찌됐든 이게 보면은 7월, 8월이 바캉스 시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9월에는 이제 추석이 있는 날이고 그러죠. 그래서 쪼개서 내게 한다. 쪼개서 통상 7월, 9월 이렇게 애워 놓으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애워도 금방 잊어버리니까 제가 하는 것처럼 야 6월 기준으로 해서 7월, 9월 두 번 내는데 주택은 할부로 무이자 할부로 해준다더라. 무이자 할부로 두 번 쪼개주고 토지는 아무래도 앞서보단 뒤에 있는 9월에 부과하겠지 라고 인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애워지기가 쉽죠. 주택 1기분, 주택 2기분 이런 것을 이제 이름하여 재산세라고 부른다. 재산세. 재산세는 사실상 요즘에 특히 이번에 2018년에 공시가격이 이제 인상을 많이 시켰죠. 금년에 또 인상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수 확보 차원에서 부동산을 잡는 거죠. 그죠? 그럼 순수하게 부동산의 폭등이 우려스러워서 서민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고 그저 세수 잡는 거에서 부동산을 잡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눈에 보이고 어떤 대립 구조가 있죠.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과의 심리적인 어떤 대립 구조가 있어요. 벌써 집주인하고 세입자라고 이름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적절하게 잘 이용하면은 국가가 살을 찌우기가 쉽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부동산 가격을 현실화한다라는 명분하에 공시가격을 올리니까 인상하고 그 인상된 것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니까 어마무지하게 재산세가 많이 거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재정 지출로 이어지겠죠. 재정을 확보하면 이게 이제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는데 통상 지출은 이제 뭐 복지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복지 정책의 재원은 거의 다 가진 자,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나름 경시하면 안 되고 좋아해야 되고 부러워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받은 세수로 재정이 복지 정책을 펼치고 의료보험 정책도 펼치고 도로도 닦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부동산이라든지 가진 사람을 까는 기사에 보면은 댓글에다 오히려 나는 아직 부자 아니지만은 삐뚤어진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즉 부자에게 더 부자에 대한 알 수 없는 적개심을 가진 자들을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느낌이에요. 제가 이제 그 인터넷을 서핑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주택, 이게 그 재산세에 관한 거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 제가 보니까 어떤 것은 최근 기사 같아요. 국세청에서 아직 못 찾아봤어요. 이거 찍은 거 준비하느라고. 20만 원 이하는 애초에 분납하지 않고 한 번에 고지하기도 한답니다. 고지하기도 한다. 어떤 기사는 오래됐을 때 옛날에는 5만 원, 막 1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나온 그 제가 읽은 기사에서는 20만 원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이거를 육안으로 확인은 하지 않았어요.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재산세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죠. 우리가 흔히 아는 국세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세를 관리하는 것이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위택스라고 해서 관리를 합니다만은 서울시는 이택스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서울시 이택스라고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을 보시게 되죠. 그래서 서울시는 이제 인구가 벌써 1,500만 정도 되고, 전국 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죠.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과세 기준일은 과세인데 과제라고 했네요. 6월 1일 현재 재산을 가진 자, 사실상 소유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하기를 클릭해 보면 우리가 이제 전자 납부 번호라는 게 그 영수증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쭉 보면은 납부하는 방식은 은행의 지로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신용카드가 이제 기본적으로 되죠. 예전에는 아니 왜 세금은 너희들은 현찰 박치기로만 하려고 그러냐? 개인들은 신용카드가 편한데.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은 신한카드에서만 됐습니다만 요즘에는 다른 카드들도 신용카드로 이제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래는 국가가 그 솔선수범해서 신용카드를 활용해야 되는데, 다른 업체 다 신용카드 쓸 때 국가는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현찰로만 받다가 제일 늦게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다. 오히려 제일 뛰어난 정보력과 제일 뛰어난 자금력을 가진 곳에서 제일 늦게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심보가 드러나는 행위죠. 이거는 어찌됐든 지금은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행에 가보면은 현금 그 인출기 있죠. 거기서도 그 납부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이제 세금 납부 이렇게 누르면 되고요. 이렇게 서울시는 서울시 위택스가 따로 이택스가 존재하고, 위택스는 찾아야 되나요? 위택스 지방소득세 특별납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위택스라는 곳이 따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택스, 홈택스, 이택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상식도 제가 좀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치시고 이거 지울게요. 그러면은 이제 그 국세청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에 관한 정보는 다 전달됐고요. 기사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기사. 주택에 이어서 토지도 재산세 폭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올해 서울 공동주택 재산세가 전년 대비해서 1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어마무지한 폭등이죠. 17% 증가?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지. 세금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못 살겠다는 소리가 나오죠. 예를 들면은 그 문재인 1기, 2기, 그러니까 문재인 1년, 2년째는 아르바이트생들 최저임금제를 거의 20 몇 %씩 폭등시켜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오히려 서민 경제에 위축이 불러오니까 이제서는 이제 인상 안 하잖아요. 원래는 10,000원까지 인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물론 주유수당으로 실질적 10,000원을 실현을 했습니다만, 원래의 목적은 주유수당 빼고 10,000원을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너무 경제를 모르고 있는 어떤 입장에서 가재가 개 따라간다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남 따라가다가 왜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속담 있잖아요. 이제 선진국 따라하는 것은 한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실정에 맞춰야 되는 것인데, 획일적인 어떤 그런 형태의, 물론 이제 그 정책을 펼친 사람 자체가 재산을 굉장히 많이 가진 부자였습니다만은, 그게 장하성 씨였나? 뭐, 이렇게 부자였죠? 현금만 통장에 몇십억 있다고, 50억인가? 60억? 이거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기사에서 제가 이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최저임금제에 대한 폭등 부분은 조금 이제 잠잠해졌어요. 왜냐면 원래 금년에도 인상해야 되고 내년에도 인상해야 되는데 금년에 아주 미미하게 그쳤죠. 어쨌든 충격이 좀 커요. 경제에 대한 충격이. 그런데 이제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는 이제 공시가격을 폭등시키고 공시가격에 준해서 재산세를 걷어내다 보니까 재산세가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 있는 그 강남 3구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이 정책은 지방에서도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이제 단독주택 가진 사람들도 많이 올랐죠. 왜냐하면 토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토지 재산세가 73만 건이고 2조 989억으로 최초로 2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시에 따르면 토지 재산세가 어쩌고저쩌고 했네요. 개별 공시가 가격이 12% 오르면서 토지분 재산세가 13% 전년 대비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00억을 걷었으면은 13억 더 거친 거고 1000억을 걷었다면 130억이 더 거친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 단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만약에 최초로 2조가 넘었다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2조의 10%면은 2천억이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2천억 가까이 올랐다고 보여지네요. 보니까 토지 재산세 부과 건수도 늘고 뭐 등등등등. 한편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9월 전체 재산세는 총 400만 건으로 3조를 넘어서서 작년보다 14% 4천억 정도가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돈 걷기 쉽죠. 돈 걷기 매우 쉽습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요만큼만 올려도 이게 뭐 4천억이라는 돈이 확 거쳐버리는 거죠. 국내에서 16년째 땅값 1위를 차지하는 해원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가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뭐 공시가격이 1억 8,300만 원으로 지난해 9,100보다 2배로 올랐다고 하네요. 와우, 여기는 되게 억울하겠네요. 그죠? 2배를 1년 사이에 올려버린 케이스다. 이런 걸 현실화라고 한다면 솔직히 우리나라가 미국이라는 그 초강대국이 실현하지 못한 의료보험을 갖고 있잖아요. 의료보험은 실질적으로 가진 자들한테 걷어서 없는 자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몸 관리를 잘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영양도 좋고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죠.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살고 병원 신세를 좀 덜 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서민들이라고 표현되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몸에 대한 관리가 좀 소홀하고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병이 들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의료보험에서 빼가는 확률이 혹시 그 아래층으로 경제적으로 빈곤층으로 갈수록 의료보험의 혜택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정말로 요런 부동산에 있어서 야 현실화해 막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할 얘기는 아니죠. 어쨌든 왜 그러냐면은 그럼 현실화해 그러면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영리병원 해야지 왜 내가 낸 돈으로 니들이 병을 고치냐 이런 논리가 팽배해 있는 데가 아마 전 세계죠. 그러나 이제 한국은 그 의료보험 체계가 강력하게 다른 나라랑 다른 점이죠. 이미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자체가 일종의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축에 속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여기 동맥류 시술을 할 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그분은 돈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한국의 의료시설을 못 믿어서 미국 가서 동맥류 시술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몇백 안 들었나? 100만 원 들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면 이제 알아서 결제를 회사에서 직원이 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뇌동맥류 시술을 받았는데 그분이 1억 몇 천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의료보험이 안 된다면 정말로 그 미국의 영화인 시코처럼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강대국에서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이런 잘된 근본 원리가 뭐냐면 있는 사람이 출연을 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을 적대시해서 이렇게 급격한 인상은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인상을 해도 적당하게 인상을 해야지. 이거는 그냥 벗겨먹는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별로 9월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이 강남구로 지난해보다 무려 20% 증가한 6,800억을 더 냈다고 합니다. 그럼 물론 이제 그 돈을 많이 현금 흐름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강남에 많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7억일 때부터 갖고 있다가 20억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년퇴직에서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더 많이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낮춰야 된다라는 것은 뭐 옳진 않는 표현이겠습니다만은 여기도 똑같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상에 있어서 이렇게 급격한 인상은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죠. 뭐 서울시 전체가 많이 올랐어요. 서울시 전체가 이렇게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7월은 주택 재산세의 절반,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 대상이고 9월에는 주택 재산세 절반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선박과 항공기는 준 부동산으로 취급을 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고지서는 10일 우편 발송되고 납부 기한은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납부 기간을 넘기면 3%를 과산세를 낸답니다. 네, 이렇게 여기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재산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억을 좀 충분히 하실 거고요. 모르시면 한 번 더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추석 다음 날인데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또 우리가 또 유식해야지 돈도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재미삼아 한 번, 두 번 더 들어보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